네,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변호사 드변 강영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웹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육비 결정을 이혼 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신데요. 이거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혼 시에는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죠. 그래서 협의 이혼은 두 분이 이제 상의를 하시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육비 부담 조서 없이는 이혼이 안 되실 거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는데 조정 시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면 협의한 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양 당사자분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2021년판 그 소득표 구간표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그거 한번 그 해설을 해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한번 정하면 못 바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변동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사정의 변경이라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커나감에 있어가지고 진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증대되거나, 또 양 당사자 간의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분들의 소득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협의를 통해서도 바뀔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시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못 받으면 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소송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양육비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시고, 장래 양육비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집행입니다. 역시 그 문제이기 때문에요. 요새 뭐 배드파더스도 뭐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고, 양육비 이행원도 지금 생겨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법에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지급 명령이라는 제도도 있고 직접 지급 명령 제도라고 해서 급여받는 직장인일 때에는 양육비를 직접 직장에 청구하는 제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담보제공 명령이나 이제 강제집행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강제집행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명당 공개, 출국 금지, 뭐 형사처가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요건이 다 있습니다. 한 번 불이행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뭐 2번 이상 연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정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레귤러하게 이렇게 금액이 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최저가 한 50만 원 정도이고요. 뭐 많게는 200, 300도 양육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가 아니고, 특별히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어떤 재능이 있어서 학원에 다녀야 되거나 유학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든 양육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그 양육비가 특별히 든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육비도 금전과 관련된 것인 만큼 소멸시효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건 장래는 아니고 과거 양육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판례에서는 청구하지 않았으면 그 소멸시효라고 하는 어떤 기산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다는 건데 10년이죠. 근데 그 청구하지 않았으면 기산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 거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협의이혼 시에 양육비 부담 조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 그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 없는 걸 전제로 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재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들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인가 2009년부터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니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다만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됐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부모들이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시, 그리고 또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키워주고는 있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제 2017년도부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게 법률에 좀 규정이 좀 미비한 관계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많이 됐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런 조부모의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혼을 하였다라고 하여도 이혼한 전 사위나 전 며느리에게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아주 영화 파묘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 감독이 했던 이전 작품들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파묘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무속 장르와 관련된 해서는 웹툰에 네이버의 미래의 골동품 가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면 재미가 보통 없는데, 전문적이면서도 재밌는 작품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스포가 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별로 안 하겠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사실 고아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엄마가 살아계시긴 하지만 이 내용은 좀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는 조선 가정입니다. 여주인공이 이제 조선 가정인데 할머니 손에 컸는데, 물론 여기서는 그게 주제가 아니긴 합니다. 그 미래의 골동품 가게는 이런 무속과 관련된 웹툰이어서 그런 점 때문에 그냥 너무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 할머니가 그러면 자기 딸에게나 또는 그 사위에게, 물론 사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기서 약간 애매하게 나오긴 하지만, 사위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할머니가 자기가 찾아오신다면 무정한 따님과 무정한 사이에게 전 사이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미래의 골동품 가게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드라마가 아니고 웹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게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스포일러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